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이권태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마크 인증 심사에 대하여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라벨링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품의 친환경 이슈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제품 친환경성에 대해서 이슈화되었는지 말씀드릴 때, 친환경이라 하면 환경 또는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저감 최소화하거나 어떠한 해로움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친환경 정의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와 쉽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을 말하고요.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라는 기본 철학을 토대로 긍정적 환경 영양 재료를 선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반영한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성장과 환경 파괴 분리를 실현시키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어앤베러, 즉 상품 품질을 높이고 리드레스, 자원 사용이나 환경 파괴, 폐기 및 오염 등에 대한 영향은 줄이는 그런 제품을 환경 제품,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른 SCP, 곧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한 제품 중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구 경제는 자원 효율성이 중요한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집약적 소비 및 패턴에 기초하였습니다. 세계는 환경, 기후, 식량, 물, 재정 및 경제 등을 포함한 왕성한 활동 및 자원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지구적 위기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P,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에 대해서 이슈화되었는데, SCP라 하면은 정과정 견지를 통해 모든 단계의 공급망에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증대시키는 것, 모든 사람의 삶의 질 개선 동안 생산 및 소비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과정적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 정책에서 왜 제품이 중심이 돼야 하는가? 세계는 제품 총량이 증가 중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 중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전 세계에 교역화하고 있고 제품이 복합화되고 있고 제품이 완벽하게 설계될 수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과 폐기는 상당한 환경 영향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SCP 구현의 강력한 시장 도구로서 환경 라벨링 활용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 라벨링은 지속가능 소비 생산 구현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품의 자원, 에너지 사용, 환경 오염 배출, 인체 생태계 유해 영향 등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동일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즉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표시, 문구, 도안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 라벨링은
환경 표지고 또 환경 마크이고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산업환경 관리 정책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전 과정 제품 책임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산업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관리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환경 마커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중심으로 한 EU 환경정책 전환의 사례를 보면 적절한 소비 생산 패턴 및 EU 내 전략적 정책 통합 구축 대응으로서의 방향을 정하고 IPP 어프로치 제품 통합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과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실행 계획을 세우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90년 중반에 제품 통합 정책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모든 제품은 제조, 사용 또는 폐기 등 어떠한 방법에서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된다. 제품 전과정 모든 단계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실행을 찾고자 제품 통합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조화 개발 시작점으로 회원국의 기존 경험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환경 정책의 실체는 SCP 실행을 위한 EU 제품 통합 정책 IPP를 도입하게 되고요. 2001년 SCP 실행을 위한 제품 통합 정책에 대한 그린 페이퍼를 채택하게 됩니다. IPP 조화와 기본 원칙은 통합, 협력, 공유이고요. IPP 3대 원칙은 제품의 전 과정에 따른 요구되는 환경 혁신 공정을 개시하고 정부, 기업 및 소비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기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IPP 그린페이퍼에서 제시된 정책 융합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전 과정 모든 단계에서 모든 제품의 그린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단일 정책이 아닌 여러 정책의 복합이다. 그리고 더 나은 규제를 기본으로 한 합리적 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환경 라벨링이 출연해서 정의를 보면 제품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라벨이다. OECD나 UN, 웅크테드, UNEP, ISO 등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환경 라벨링 정의를 해보면 OECD에서는 환경 라벨링은 다른 유사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설기관 또는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라벨이다 라고 1991년도에 이제 선언을 했고요. 웅크테드에서는 환경 라벨링은 동일한 범주의 다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수단이다. 유네브에서는 환경 라벨링이란 제품 전 과정 동안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독립된 기관이 라벨을 사용을 인증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는 제1유형 환경표지제도 타입 1에서는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에서 제품의 전반적인 환경 친화성을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환경 표지의 사용을 부여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며 여러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에 대한 유형 분류를 보면 강제성 여부로 보면 임의 인정에 속하고요. 운영 주체로 보면 법정 인정, 즉 정부 주도 운영이고, 기준 특성으로 보면 단위 속성이 아닌 단형 속성이고요. 유형 사례로 보면 환경 마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 라벨링 유형으로서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라벨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환경 라벨링 출연의 ISO에서의 환경 라벨링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 측면, 여기서 환경 측면이라 하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 제품, 서비스를 나타내는데, 라벨이나 로고, 문구, 심볼, 그리고 그래픽 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ISO에서는 세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ISO 14024에서는 최종 소비자 및 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환경 측면을 이슈화해서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갖고 제3자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타입 2인 14021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특정 환경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원칙적으로 다중 이슈에 적용하며 제조자 책임에 따른 라벨, 즉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타입 2는 그런 것이고, 타입 3는 교육 및 산업 소비자, 최종 소비자, 제품 영향, 환경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 제품, 또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하고 연구 실무자 책임으로 평가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제3자 공인기관이 검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ISO 14025입니다. 그러면 환경 라벨링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인검증은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환경 기술 적용, 공정 설비 제품의 공공인식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요. 대기업으로서는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성 및 기술 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소비자에 대한 기능으로서는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을 담보로 하게 되겠고요. 대정부의 기능으로서는 인검증 제도 활성화를 통한 환경정책 목표, 환경보존 및 SCP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을 보면 환경기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경쟁력 확보를 국내외에 입증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과 같이 일반 기업에 있어서 제조업, 즉 1, 2차 산업에, 또 서비스업, 제3차 산업에, 또 환경산업체로 보면은 환경시설, 환경에 대한 처리, 예방, 보건 업체, 또 환경보건관리를 위한 시설, 재료, 서비스 제공업 등이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을 담보로 해서 소비자, 곧 일반 소비자와 공공소비자, 기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 기능 중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생산 체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인데요. 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라벨링 기능 중에서 친환경 기술 적용 제품의 환경 산업화 전환 정책의 핵심 브릿지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일반 기업과 환경산업체가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SSP 사회를 실현하고자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또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환경기술 R&D 사업 기획 과제 관리 성과 확산, 또 환경 비즈니스 육성, 환경 신기술 녹색기술 적용 유인, 그리고 친환경 제품 생산 유인 해서 환경 마크나 탄소 라벨, 환경 성적 표시 등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유인하고, 녹색 제품 곧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생산을 촉진시키며 기업의 녹색 경영 촉진 및 녹색 금융을 지원하고 녹색 문화, 녹색 소비 문화를 확산시켜서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 라벨링 시장 메커니즘을 보면 환경 라벨링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친환경성이 보장된 제품의 생산, 환경 라벨이 부착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 기업에게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유인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생산자가 환경 라벨링 요건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 대비 친환경 제품 판매 시 얻게 될 시장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도 일반 제품보다 더 싸게 돈을 주고 사라도 환경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에게 귀속되는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것을 소비자 지불 의사라고 합니다. 비용 편익 부담 주체를 단순화하여 친환경 제품 생산 소비에 따른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 생산 시 생산 원가로서 부담하고 편익은 소비자가 현시 수요를 통해 향유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환경 라벨링 제도의 기능의 성립 조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환경 라벨링 제도의 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환경 라벨링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환경 라벨 인증 제품의 환경 우수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분, 즉 추가 지불의 사액과 환경성 개선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 원가 부담을 비교해서 소비자의 추가 지불 사액이 추가 원가 부담보다 큰지를 파악하는 도표입니다. 현재 세계의 환경 라벨링의 현황을 보시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주로 1978년 독일의 블루엔젤이란 환경 마커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88년 캐나다 에코로고, 또 뉴질랜드의 환경선택 1989년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에코마크가 1989년에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92년 한국의 환경마크, 또 중국의 EU의 에코플라워, 이것도 1992년, 미국의 그린실, 이것도 1992년, 브라질의 환경품질 라벨, 이것도 1992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1993년에 시행된 중국 환경표지, 등등이 있습니다. 북유럽 5개국 노르티스완이라고 해서 이것은 1989년도 조금 일찍 시작이 됐네요.
이것은 환경 라벨링 운영기간 현황이고요. 환경 라벨링 국제 현황을 보게 되면 다자간 상호인정 협정으로서 MLA 1994년 창설된 젠은 초창기 에코라벨링 운영기관과 정보 교류와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럼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각국 제도 간 상호인정 협정을 지원하고 2001년부터는 각국 에코라벨링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코라벨링 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한 개념은 2001년도 젠 총회에서 당시 의장국이던 캐나다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2002년도 젠 총회에서 처음 제기된 국제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 개념과 운영 방안을 사무국과 현행기관에서 추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난 2003년 젠 정기총회에서 현기관 투표로 도입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니스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는데 회원기관과 정보 공유 및 신뢰 구축, 또 두 번째로선 회원기관 간 자발적 상호 인정 협정 가속화, 세 번째는 젠 차원의 기관 인정 체계 도입, 네 번째는 국제 공통 인증 기준 개발 및 적용, 다섯 번째로는 국제 공통 로고 개발 및 사용, 이런 정도입니다. 국제 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이라면 제니스가 가입을 위한 검증은 이제 모범 실천 규약의 개별 검증이라고 하며, 에서는 ISO 14024 원칙과 ISO 가이드 65를 바탕으로 방법론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신청, 또 1차 문서 정밀 검토, 또 현장 정밀 검토, 시정 조치, 2차 문서 정밀 검토, 제니스의 인증서 수여,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ISO 환경 라벨링 국제 표준과 환경 라벨링 인증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O 환경 라벨링 국제 표준은 여기서 표준이라 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 활동 또는 그 결과를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규정한 문서로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 승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표준이라 하면 국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 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특정 표준, 참조 표준, 성문 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 라벨링에 대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라벨링은 한국산업기술 KT에서 환경 마커 심사원을 뽑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마커 심사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공부를 하시면 환경 인증 심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화라는 말이 나오죠. 네, 스탠다디제이션, 실제 또는 잠재적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확보를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사항을 확립하는 활동이다. 즉 표준화는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 환경의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대량 생산을 위한 호환성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표준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계 시장의 일체화, 즉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이 필수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WTO와 TBT 협정은 국제 표준을 국내 표준의 기초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특허권을 지닌 국제 표준이 증가하는 실점입니다.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국제 표준 동시 추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표준화 대상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출현으로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전략적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EU,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들도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 있어서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표준의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표준화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ISO 규격 제정 절차입니다. ISO TC 및 국제 제정 절차인데 그래서 ISO TC라 하면 테크니컬 커미트 기술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ISO 14000 패밀리인데 여기서 ISO 14020, 21, 24, 25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라벨링의 표준화 계열을 보면 1991년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및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환경경영 시스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엔 환경개발위원회 UNCED에서 국제표준화기구 ISO 및 국제전자위원회 IEC의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993년 ISO IEC는 기술위원회 즉 TC207을 설립하고 그 밑에 7개의 소위원회 SC 서브 커미티를 두어 지속적으로 ISO 14000 시리즈로 불리는 환경경영 표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SC1에서는 환경경영 시스템, SC2에서는 환경심사 및 관련 환경조사, SC3에서는 환경 라벨링, SC4에서는 환경 성과평가, SC5에서는 전과정 평가, SC6에서는 용어 정의 및 커뮤니케이션, SC7에서는 지구온난화 가스관리 및 관련 활동 등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라벨링에 대한 규격 제정 작업을 담당하고 현재 4건의 환경 라벨링 관련 규격이 제정되어 있고요. ISO는 환경 라벨링을 제1, 2 및 3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환경 라벨링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ISO 14020은 환경 라벨링 및 선언에 대한 일반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14021은 제2 유형으로서 자체 선언 환경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14024는 제1 유형으로서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25는 제3 환경 선언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하게 됐네요. 1유형, 2유형, 제3유형입니다. 로고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제3유형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1유형은 그냥 단순한 로고인데 반해서 제3유형에서는 데이터 시트 및 그래프가 부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숫자적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 숫자는
달성하고자 하는 탄소 감소 수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 유형은 환경 표지, 환경 마커인 반면에 제3 유형은 환경 탄소 성적 표지이고 ISO는 14024 공개 방법은 로고 및 간단한 설명으로 하고 주요 활동 대상은 일반 소비자, 대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품 전과정, 다중 속성의 범위가 있고 제3자 인증으로 인증을 받게 되고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우수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을 주게 됩니다. 상위 20% 내지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2 유형은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 ISO 14021 문구 및 심볼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효과는 단위 속성 또는 다중 속성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인증인 환경성 주장의 자기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업이 기만적으로 환경성을 주장해서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를 받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3 유형은 환경 탄소 성적 표지로서 ISO 14025로 표시가 되고요. 데이터 시트 또는 그래프, 산업계 구매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범위는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해서 제3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과정에 걸친 정량적 환경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경 라벨링과 WTO, TBT 협정과 좀 비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 보호주의라고 해서 국가 안보, 기만적 관행 방지, 인간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및 인간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허용되되 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린 보호주의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환경 규제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이렇게 그린 보호주의에 따라서 협약을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환경협약을. 그래서 국가 또는 지역 환경 규제가 있고 국제환경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린 무역 시대가 도래가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규제에 적합한 제품만 시판 허용하게 되는 곧 이런 것들이 보호무의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적응이 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도록 되죠. ISO 14020 환경 라벨 및 선언에 대한 일반 원칙을 보게 되면은 환경 라벨 선언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절해야 된다. 또 절차와 요건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철저하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해야 된다. 제품 서비스 전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환경 성과를 유지하거나 환경 성과 개선에 잠재성이 있는 기술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환경 라벨, 환경 선언과 관련되어 요구되어지는 행정적 요건이나 요구 정보는 라벨 및 선언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에 국한해야 한다. 또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공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구매자는 환경 라벨, 환경 선언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측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환경 라벨, 환경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방법론 및 기준에 관한 정보는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요구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형 ISO 14024 이게 아까 참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 정도의 제품 가운데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서 상위 30%에 대해서 인증을 준다. 환경성 평가는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 부하, 즉 자원 소비나 오염물질 배출 등에 따른 환경 영향을 고려한 항목별 요구사항, 인증 기준의 적부 여부로 판단한다. 로고 및 간단한 설명으로 친환경 제품을 알림과 함께 제품의 친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제3자 기관이 검증하여 인증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8개여 국가 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로고는 아래 보이는 바 같습니다. ISO 1401 제2용인 환경 라벨링입니다.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기 선언한 환경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제2용과 관련한 표준은 14021, 1402, 14023 등 3개 기구로 나눠져 있으며 1999년 ISO 14021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용 환경 주장에 대한 ISO 14021 표준은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으며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 정확해야 하고 현혹적이지 않을 것. 두 번째,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세 번째, 특정 제품 서비스에만 관련되고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될 것. 네 번째, 환경 주장이 특정한 환경 측면과 관련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다섯 번째,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할 것. 여섯 번째, 환경 주장이 제품 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과 관련해 중요할 것. 일곱 번째, 환경 주장과 설명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여덟 번째,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보증되거나 인증된 것처럼 암시하지 않도록 할 것. 네, 요거는 제2용은 자기 선언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인증 보증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로 허위 광고, 과대 광고 법령으로 이렇게 저촉이 되게 됩니다. 제2용의 타입 2 1401의 개요는 제품의 특정 이슈 또는 전과정 환경성 주장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며 기업의 기만적 주장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가 되고 일본의 경우 순환성 사회 형성 관련 9개 법률의 시행 영향으로 기업의 제2유형 환경 라벨 활용이 보다 더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로고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3유형의 환경선언 14025 제품의 원료 채취
제조, 소비 및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서 자원의 사용,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물질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도표, 그래프 등 계량화된 형태 표시를 함으로써 환경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1유형 환경라벨과 다른 점은 친환경성 판단을 위한 기준값이 없으며 사전에 선정된 대상 제품에 대한 전과정 평가 수행 지침서인 작성 지침에 따라 대상 제품에 대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심사원이 심사하여 적합성이 인정된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ISO 14020에서 정한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두 번째, 개발과 운영 그리고 환경성의 작성과 활용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 제품 전과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ISO 14040에서 정한 전과정 평가의 원칙, 구조 및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 네 번째, 제3용 환경선언은 원료나 부품에 대해 개발될 수 있으나 최종 제품에 대한 환경선언은 이들 원료 및 부품에 대한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완전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제3용 환경선언은 방법론 및 절차를 마련할 때와 제품군별 작성 지침을 개발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제3유형 환경선언을 이용하여 제품 환경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 군별, 기능 단위, 시스템 범위, 파라미터 범주, 데이터 품질 요건, 영향평가 방법, 지표가 통일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제3유형 환경선언이 적절하고 검증 가능한 LCA 정보의 기초함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투명한 작성지침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선언의 기초가 되는 전과정 평가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여기서 LCA는 전과정 평가를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제품에 대한 환경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3유형 환경선언은 기술적 신뢰성뿐 아니라 유연성, 실용성, 비용 효과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홉 번째, 프로그램 운영자는 프로그램 일반 지침이 일반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고 제품 군별 작성 지침이 활용 가능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3유형 ISO 14025의 개요를 보면 재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정량화하여 표시함으로 소비자의 차별 구매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 성적 표지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서비스 등 모든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을 CO2 발생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에 보면 CO2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또 459g CO2라고 되어 있는데 459g의 CO2 발생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온실가스란 용어가 나왔는데 온실가스란 무엇일까요? 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얘기합니다. 온실가스의 종류는 대략 6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산화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육불화학,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이런 등등이 온실가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UNEP이나 WTO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UNFCCC, 네, 기후 변화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지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993년에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협약된 거는 이제 차별에는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부속 국가와 비부속 국가로 나누자. 여기 부속 국가는 비용 부담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비부속 국가는 비용 부담에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97년 이어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교토 의정서에서는 협약 실행 방안을 합의하고 선진국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 교토 메커니즘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선진국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미국과 호주가 교토 정서 발효가 되는 2005년에 불참하게 됩니다. 이어서 2007년에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합의하게 되죠. 그래서 2009년 말까지 포스트 2012 체제의 협상 완료를 하도록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국제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는데, 국제협약 또는 자국의 환경보호를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한 최소한의 법령을 국제환경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규제 이행을 위해 임의 표준을 활용하게 됩니다. 적합성 검증을 위해 강제 또는 임의 제도를 활용하게 되죠. 그럼 다음을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ISO 14020과 ISO 14024에서의 기본칙 요약을 비교를 해보게 되는 것인데, 14020의 일반 원칙에서는 환경정보의 정확성, 객관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무역 장벽에 대한 방지, 검증 가능한 방법, 이해관계자를 위한 환경정보, 제품 전 과정을 고려하는 것, 또 혁신기술 개발 저해 방지할 것, 현실 가능한 요건으로 설정할 것, 이해관계자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할 것, 구매자, 잠재적인 구매자를 포함하여 구매자를 위한 환경정보를 표시할 것,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 등이 와 비교하여 이제 14024를 보게 되면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14020 요건의 정합성, 또 환경 및 기타 관련 법령과의 일치성, 설정된 기준에서 제품 전과정 고려, 환경 영향의 측정 가능한 차이를 기반으로 상대적 환경성이 우수성을 갖는 기준을 설정, 또 획득 가능한 기준과 상대적 환경 영향 측정 능력 및 정확도를 제공하는 기준을 설정, 제품 환경 기준을 규정된 주기의 개정 여부를 검토, 사용 적합성 및 일반 성능 기능을 반영, 이해관계자에게 참여를 개방, 기준의 모든 요소는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모든 단계에서 투명화해야 되고, 12번째, 무역장벽 및 잠재적 신청자에게 접근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13번째,
과학적 기술적 근거에 따른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고, 14번째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라 해야 되고, 15번째 인증에 따른 비용은 최소화해야 된다. 16번째 신뢰성 있는 정보 유지 및 신뢰에 기반한 상호 인증 촉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14024 환경마크 선언, 주요 정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면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에서 제품의 전반적 환경 친화성을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환경 표지 사용을 부여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며 여러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제품 또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환경 측면에서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조직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 요소를 환경 측면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전부 용어의 정의네요. 네. 그리고 환경 영향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롭거나 유익한 모든 환경의 변화를 환경 영향이라고 합니다. 네. 용어 정의를 넘어서 1402사의 환경마크 선언에 있어서 준수와 검증, 투명성, 국제무역 측면, 접근 가능성. 네. 사실상 이런 모든 환경 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호무역을 추구를 하는데, 국제무역 측면에서 환경표지 제도에 대한 절차와 요건은 반드시 국제무역에 필요한 장애를 만드는 효과가 있거나 그 목적으로 준비 채택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조항과 해석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가능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든 잠재적 신청자에게 개방돼야 되고, 주어진 제품군과 다른 프로그램 요건의 제품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반드시 인증서를 허가받아야 하고 표지 사용의 권한을 부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제품군의 선택, 제품 환경 기준의 선택과 개발, 제품 기능의 특성, 시험 및 검증 방법, 인증 및 부여 절차, 검토 주기나 유효기간, 표지 부여의 기초가 된 기밀이 아닌 증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금의 제공자, 준수의 검증, 이런 등등이 제1형 환경 라벨링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402사 환경마크의 선언에 있어서 제품 환경 기준의 과학적 근거, 이해상충의 회피, 비용과 수수료는 저렴해야 된다. 기밀성, 상호 인증이 돼야 된다. 네, 여기서 상호 인증이라면 국제 규제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 인증은 장려하고, 부적절한 부분에서 시험 검사, 적합성 평가, 관리 절차와 제품 환경 기준의 상호 인증이 가능하다. 또 완전한 투명성은 보장하기 위해 다른 환경 마크 기관과의 기존 상호 인증 협정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이용이 가능하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거 전부 비슷합니다. 내용이. 예. 그 다음에는 ISO 환경 라벨링 국제표준과 환경 라벨링 인증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라벨링 인증제도 인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및 공정 시스템이 관련 규정의 요건에 적합함을 제3자 즉 인증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보증한 것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곧 적합성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기술적 규제 인증은 표준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6년 현재 법정 의무로서 69개, 법정 의무 규정으로서 97개 등이 166개의 인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마크 제도의 환경 속성에 따라 운영 절차를 만들고 또 인증을 받고 또 제품 규격과 시험 방법과 또 검증하는 방법 등을 이제 각 다른 참조 표준이나 측정 표준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되는 법규는 환경산업기본법 이런 것이 있고요. 산업표준화법 등이 있습니다. 인증은 적합성 평가라고 했죠.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 등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활동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적합성 평가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3자가 실시하게 됩니다. 서드 파티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로서는 시험이나 검사, 제품 인증, 경영 시스템 인증, 자격 인증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 기관이 적격한지를 공식적으로 실증하는 제3자 증명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은 인정기관이 자격을 부여를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정기구는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하고, 인증기관은 또한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제품 규격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시험 검사 기관, 교정 기관 등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인정기구가 인정을 하게 되겠고, 시험 검사 교정 기관 등은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시험 검사 교정 등에 대한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적합성 평가 체계를 보게 되면 이 도표와 같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인증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인증제도의 분류방식과 해당 인증제도의 예를 제품 서비스 기술 인증을 통하여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수기나 물마크, 계량기 검사 같은 거는 법정 강제 인증입니다. 즉 법정 기반이 있으며 강제적인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환경 쪽에서는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또 환경 측정기기 이런 것 등이 법적
법정 강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KS 마크, 우수 재활용 제품 GR 마크라든지 부품 소재 신뢰성 인증 R 마크라든지 중소기업 우수 제품 GQ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정 임의 인증이라고 해서 법정 기반이 있으나 자발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부분을 법정 임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부분은 환경 표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환경 마크, 환경 성적 표지, 이런 것 등이 법정 임의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민간 인증은 법적 기반이 없으며 자발적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Q마크. Q마크는 한국기술개발협회 건너편에 있는 생활환경 인증, 건설 생활환경 기술 인증은 뭐 그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Q마크. 그 다음에 3개 공인시험기관, 또 건마크 시험연구원, 또 으뜸상품 인정 표준협회 이런 등이 있고, HB마크 공기청정협회에서 하는 HB마크, 또 로하스마크 표준협회에서 하고 있는 로하스마크 등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또 법정 인증과 민간 인증의 샘플이 나와 있죠. ISO 9001, 14001, 해썹 이런 것 등이 법정 임의 인증이고, 민간 인증으로서는 오사스 18001, ISO 22000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안전과 보건위생에 관한 인증 부분입니다. 요거까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ISO IEC 17000 적합성 평가 용어 및 일반칙의 중요 정의를 보게 되면은, 제1자 적합성 평가 활동은 대상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제2자 적합성 평가 활동은 대상에 대해 사용자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 또는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말하고요. 제3자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평가 대상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 및 이 대상과 사용자로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또는 조직과 독립적인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3자 인증이 요 제3자 적합성 활동입니다. 제2자 적합성 평가 활동은 기업 내에서 부서 간에 하는 그런 적합성 평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공급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제1자 적합성 평가는 조직 내에서, 곧 기업 내에서 부서 간에 하는 그런 제1자 적합성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어 시험 검사, 심사, 검토, 승인, 사후관리, 정지, 취소, 이의제기. 여기서 이제 심사는 기록 사실에 대한 진술 또는 기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문서화된 프로세스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심사는 경영 시스템에 적용되는 반면 평가는 적합성 평가 기간과 함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ISO IEC 17065 제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입니다. 이 규격은 제3자
제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하기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인증기관이라면 제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하며, 제품이라는 용어는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규격이라는 용어는 시방서 및 기술 기준과 같은 다른 규범적 문서를 포함한 것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는 인증기관의 인원, 또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 이의제기, 불만 분쟁, 인증 신청, 평가 준비, 평가 보고서, 인증의 결정, 사후관리, 라이센스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 사용, 공급자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등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인증을 위한 시험 검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인증기구로서 코라스가 있고, 일본에서는 JAB가 있고, 중국에는 CNAS가 있습니다. 네. 참고만 하십시오. 네.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기관에 대해서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를 필요로 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그 밑에 기술표준원, 또 그 밑에 코라스, 또 카스, 한국 인정 시스템과 한국 시험 인정 기구가 있고, 그 밑에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그리고 표준물질 생산기관, 그리고 메디칼 시험기관, 교육기관, 숙련도 시험 운행기관, 이런 등등이 있고, 그 산업통상자원부 직할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있고, 한국인정원 캡이 있고, 한국표준협회, 또 한국정보통신협회 등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적합성 평가 체계에서 인정체계 운용을 검사기관에서 하게 되겠는데, 요건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요건이나 또 독립성, 공정성, 성실성, 기밀유지, 조직 및 경영, 품질 시스템, 직원 시설 장비,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사 샘플 및 품목 취급 기록, 검사 성적서 및 검사 증명서, 위탁계약, 불만 및 이의사항, 협력,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마크 제도를 소개를 하면, 국내 유일의 환경 라벨링 인증이 있는데요. 환경마크 표지, 환경마크, 환경표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품 전 과정의 종합적 환경성뿐 아니라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평가하여 글씨가 깨졌네. 법적 근거로서는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의해서 2011년 4월 5일 공표 개정안 발효되었습니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고요. 제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법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인증 제도를 만들거나 글씨가 깨져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대상 제품군의 선정 및 인증 기준을 개발하거나 인증을 시행을 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 제품에 대한 보급 확산, 또 시험 검사 기관에서는 인증 신청 제품 및 인증 제품의 시험 분석 등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마크 제품에 대한 공공시장 참여 인센티브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 즉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조달청 구매 물품 구매 입찰 적격 심사 시 가산점 부여하고, 또 정부 시행 운영제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자체 물품 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 등의 우선 구매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 종합기술 평가서 등 할 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마크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2년도에 시행돼서 93년도에 환경마크 제도 근거 법령 제정을 하게 되고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1997년대는 국제기구인 젠에 가입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환경 라벨링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2005년도에는 공공기관 녹색 제품 의무 구매에 관한 법령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재는 161개 대상 제품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 인증 제도 중에서 환경마크 인증 운영체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 설명한 도표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대한 발췌 부분입니다. 친환경 임금증에 대한 역할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기술 R&D 지원을 위해서 기초 원천기술 R&D, 사업화기술 R&D, 실용화 실증 사업화 부분서부터 환경 신기술 인증, 환경 신기술 검증, 녹색 인증, 환경산업 창업 보육, 또 나가서는 환경마크 인증, 환경 성적 표지 인증, 탄소 성적 표지 인증, 그리고 또 녹색 구매 촉진, 자금융자회 협력 사업 수출 지원. 그래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 지금 또 산업화 단계로 이거 좀 가고 있는 중입니다.
1991년도에 서부터 92년도 환경마크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표지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94년도에 환경마크 제도 근거법령 제정을 하게 되고요. 97년도에 국제환경 라벨링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녹색 제품 의무공개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마련하게 되고, 또 2011년도에 제니스 인증을 획득하게 되고, 2017년도에 항마크 제품 현재 161개 대상 제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원료 취득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 전 과정에서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 환경성이죠.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투명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친환경 마크 인증, 친환경 환경 시험 분석 평가, 환경 표지 성적 표지 인증, 탄소 성적 표지 인증. 여기서 탄소 성적 표지 인증 제도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탄소 제품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동등 제품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환경 관련 인증을 받는 동안에는 환경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만 환경 규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 내용에 대한 개선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개선 대책에는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 기준 목록과 환경규제 기준 이행체계, 또 환경규제 기준 이행기록 문서 보관 규정이나 재발 방지 대책 및 실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마크 인증 기준의 특징은 환경성 및 품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성은 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해야 되고, 품질은 케이스 규격과 동일 이상으로 이제 설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공공시장 참여 인센티브는 또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민간시장 참여 인센티브는 산업계 녹색 구매 자발적 협약, 또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단 인센티브 제공,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환경마크 대상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분류로서는 사무용 기기, 사무용품, 문구류나 사무용 기기,
사무용 가구 뭐 이런 것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설비, 전기 자재류, 수도 배관 자재류, 기타 자재류, 설비류 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또 가정용 기구, 가구, 또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또 산업용 제품, 장비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복합 용도의 기타 서비스, 제품 흥행성 시험 방법 등등, 딴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군으로 해서 165개 제품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환경성별 환경마크 인증 제품 유형을 보게 되면 유효 자원 재활용 부분이 있고, 유해물질 저감, 유효 자원 재활용, 실내 공기 오염 저감, 인체 생체계 독성 저감, 유해물질 저감, 수질 오염 저감, 물 전략, 에너지 전략, 유해물질 저감, 절전, 저소음, 친환경 설계, 실내 공기 저감, 오염 저감 뭐 이런 등등의 제품 인증 유형이 있습니다. 대상 제품 중에서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가 27.3%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복합용도 기타가 15.5%, 또 개인용품 가정용품 15.5%, 그다음에 사무기기 쪽이 13.7%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인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18,06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SCP를 그러니까 실현해 나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더불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나 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 나오죠.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곰에 대한 멸종, 그리고 산성화에 대한 영향, 또 스모그화된 도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마크 인증 제품을 구매 사용함에 따라서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 환경마크 제도, 환경마크 인증 제품의 해외 라벨링, 취득 편의상 제고를 통한 해외 친환경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환경마크 제도 및 인증 기준의 국제 표준화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라벨링 상호 인정 협정 MRA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 마크를 보게 되면 이 도표와 같고요. 한중일 제도 간의 5개 제품군에 대해서 공통 기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회원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신뢰를 구축하고 회원기관 간의 자발적 인정협정 가속화하고 젠 차원의 기관 인정협정 체계를 도입을 하고 국제 공통 인증 기준 개발 및 적용, 또 국제 공통 로고 개발 및 사용을 목표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대상 제품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동일 용도 제품 중 상대적으로 친환경적 제품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한 대상 제품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선정평가를 하고 대상 제품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대상 제품군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선정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품의 정의, 기능 및 구성 원자재, 전과정 경로, 제품의 시장 현황, 제품 관련 국내외 관련 법정 및 정부의 정책 방향, 해외 환경 라벨링 인증 규정 사례, 제품의 환경 측면에 따른 환경성, 개선 효과, 또 해당 제품 또는 유사 제품 국내의 품질 관련 사항, 이해관계자 인식도 등 기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등을 선정 타당성 분석의 항목으로 기초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선정 평가를 위해서 대상 제품 선정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환기법 제24조 2항에 따른 적합성 여부, 또 인증 기준 개발 가능성 및 계량적 측정 가능성 여부, 또 제품 유통 과정의 환경 정보 왜곡 가능성, 그리고 환경 개선 잠재성 및 시급성,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정책 고려도나 제조업체 참여도 등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품의 환경 개선 효과 및 품질 관련 사항, 그리고 또 인증 기준 설정의 기본 방향, 그리고 그 밖에 기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판단해서 대상 제품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에 대한 첨가적 환경 측면을 평가하고 환경성 평가 요소를 옆에 있는 표와 마찬가지로 자원 에너지 소비 분야냐, 지구온난화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냐, 또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냐, 또 제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냐, 수계 오염 물질이냐, 고용 폐기물 배출이냐, 유해 물질 사용 배출이냐, 또 생태계 파괴 물질이냐, 소음 진동에 관련된 제품이냐, 이런 부분을 원료 채취 제조 단계부터 유통, 사용, 소비, 폐기, 재활용 단계까지 점과 등에 걸쳐서 환경성 평가 요소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된 평가 요소별 세부 환경성 검토 항목을 선정을 하고 환경성 검토 항목별 환경성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품 정과정 환경성 평가 방법입니다. 정과정 환경성 평가 방법론에서 정과정 평가, 스트림라인 정과정 평가, 대표지표, 환경회계 등이 이게 방법론으로 나오게 되겠죠. 제품 정과정 환경성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공정 흐름도나 폴리에틸렌 이런 예로서 이제
매트릭스를 통해서 원자재 생산, 제조, 유통, 제품 사용, 폐기 단계에 있어서 재료 투입 단계, 에너지 사용 단계, 또 폐기물 및 방출물 등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생산, 제조, 유통, 제품 사용, 폐기 단계에서 해당되는 것이 자원 고갈 부분이냐, 지구 온난화 부분이냐, 스모그, 산성화, 부영양화, 독성 폐기물, 생물종 다양성 처리냐,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점수로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항목 선정 시 원료세치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단계에서 자원을 소비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화학물질 사용 배출하고 인체 및 생태계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고용 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분 등을 적용 인증 항목으로서 표시하여 그것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품과 하우징, 플라스틱이나 또 인쇄 회로 기판, 또 배터리, 그리고 드럼이나 카트리지, 토너, 잉크, 포장재, 부품 등을 구분하여 그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줄로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 소비 같은 부분은 재생용지, 사용 적합성, 양면 인쇄 및 복사, 보증 수리 및 예비 부품 보유 기한, 폐 카트리지 재사용, 재제조, 저해 방지, 사용 금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샘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는 모두별 소비 전력, 이행 시간, 또 화학물질 사용 매출로서는 PVC 등 할로겐계, 폴리머 사용 금지,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지, PBB, PBD, 염소계 파라틴 난연제를 사용을 하는지, 또 CMR 위에 문구 표시 물질 사용 금지토록 하고 있는지, 납카드뮴, 순, 셀레늄, 육가크롬 등 유해 중금속을 사용하는지, 또 아조염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공정 중에 CFC, HCFC 이런 유해 요소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인체 및 생태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VOC나 벤젠, 스타일렌, 오존, 먼지를 방출하는지 소음을 방출하는지, 고용 폐기물 배출로서 재활용 가능한 가능 설계를 했는지, 구조적으로 재활용할 때 분해가 가능한지, 또 단순화되어 있는지, 구조 및 연결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 등을 설계 단계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 등을 보게 되겠고요. 플라스틱 재질 표지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오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마크 인증 실무 절차에 있어서 인증 신청부터 접수, 현장 심사, 제품 심사, 그리고 환경부 사용 인증 심의 및 약정 체결, 뭐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